당신은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며칠 전 약속이 머릿속에서 희미하게 사라집니다. 처음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웃어넘깁니다. 하지만 점점 그런 일이 잦아지면 마음 한켠이 불안해집니다. 이때 대부분의 분들이 병원보다 먼저 찾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양제입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뇌 기능 강화에 좋다, 기억력 개선, 치매 예방이라는 문구가 넘쳐나죠. 한 병에 몇만 원 하는 캡슐 하나로 불안한 마음이 달래지는 듯하니 이것만 먹으면 나아지겠지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도 이해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4세의 박모 어르신입니다. 은퇴 후 부인과 단둘이 지내며 어느 날부터 자꾸 말이 끊기고 단어가 생각나지 않기 시작했죠. 병원 진료를 권하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TV에서 본 그 영양제 있잖아. 그거 먹으면 금방 좋아진대. 그는 매일 3종류의 영양제를 챙겨 먹었습니다. 오메가3, 은행잎 추출물, 그리고 비타민 B 복합제.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그는 오히려 더 자주 길을 잃고 익숙한 동네 슈퍼마켓조차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결국 병원으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미 중등도 치매 단계, 뇌 MRI에서 신경세포 손상이 진행되고 있었고 영양제만 믿고 병원 진단을 늦춘 것이 결정적인 악화 요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치매는 조기 개입이 생명입니다. 뇌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거의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치매 약은 무섭다, 부작용이 있다, 병원은 비싸다는 생각으로 영양제만으로 버티려 하죠. 저는 40년 동안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을 봐왔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하는 안타까운 경우였습니다. 병이 아니라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광고의 문구는 과학보다 감정에 호소합니다. 이 제품은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라는 단서가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놓치십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혹시 당신도 비슷한 선택을 고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영양제는 보조수단이지 치료제가 아닙니다. 지금의 불안함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병원을 찾아가세요. 초기 치매일 때는 약물과 인지훈련으로 충분히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영상 후반부에서는 영양제의 진짜 역할과 치매를 늦추는 생활습관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은 단 한 가지 메시지만 기억해 주세요. 믿음이 아니라 검진이 생명을 지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이 흐려지는 건 나이 탓일 뿐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함께 살펴보죠. 당신은 언제부터인가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고 물건을 두고 다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웃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묘한 불안이 남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우리 나이엔 다 그래요 라며 위로하지만 이 말이야말로 수많은 어르신들이 조기 치료 시기를 놓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난 분들 중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그냥 깜빡한 건데요. 아직 멀쩡해요. 하지만 검사해보면 이미 뇌의 특정 부위에서 신경 전달 속도가 떨어지고 혈류가 감소한 상태인 경우가 흔합니다. 기억력 저하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병의 시작민 경우가 많다는 뜻이죠. 뇌는 나이가 들어도 끊임없이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반이 되는 혈류가 줄어들면 연결고리가 느슨해지고 결국 기억 저장이 어려워집니다. 이때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넘기면 문제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깊어집니다. 한 68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평소 성격이 꼼꼼하고 계산도 빠른 분이었지만 최근엔 장 보러 가서 거스름 돈 계산을 몇 번씩 틀리기 시작했죠. 아무래도 정신이 좀 피곤한가 봐요 하며 쉬어도 낫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그 나이에 그 정도면 괜찮지 뭐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검사를 권유했을 때 이미 경도인지 장애, MCI,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 초기 단계였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치매는 하루아침에 오는 병이 아닙니다. 수년간의 작은 신호들이 모여 증상이 됩니다.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 익숙한 길이 낯설다. 요리를 하다 순서를 잊는다. 이런 변화들이 반복될 때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이 시간을 가장 무섭게 훔쳐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비교가 아니라 관찰입니다.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말고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야 합니다. 같은 나이라도 뇌 건강의 속도는 다릅니다. 나이의 탓을 돌리면 행동이 멈추고 행동이 멈추면 뇌세포는 더욱 빠르게 약해집니다. 또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병원 가면 약만 잔뜩 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기억력 검사, 인지훈련, 수면평가, 스트레스 측정 등 약이 아닌 원인 중심의 접근이 이루어집니다. 치매는 머리만의 병이 아닙니다. 몸 전체의 순환, 염증, 생활습관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죠. 제가 환자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뇌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지금 깜빡거림이 잦다면 그것은 뇌가 보내는 작은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무시할수록 신경세포는 더 많이 사라집니다. 한 연구에서는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 중 60% 이상이 최소 2년 이상 증상을 느꼈음에도 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나이 탓이었습니다. 그 2년이 뇌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혹시라도 그 작은 신호를 느끼고 있다면 오늘 이 순간이 바로 시작점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나의 뇌가 도와달라는 신호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영양제 하나면 괜찮다고 믿게 되었는지 그 심리적 배경과 잘못된 정보의 덫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먹고 기억력 좋아졌대. TV에서 유명 의사가 추천했대. 인터넷 후기 보니까 다들 효과 봤다더라. 당신에게도 이런 말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특히 60세 이후의 사람들에게 영양제는 약보다 안전하고 병원보다 믿음직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안전하다는 인식이 때로는 치명적인 함정이 됩니다. 박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동네 친구가 은행잎이 기억력에 좋대라고 하자 망설임 없이 구입했습니다. 심지어 하루 2알 권장량보다 더 많이 복용해야 효과가 빠르다며 자신만의 비법 복용법을 만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증상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멍하고 졸림이 심해졌습니다. 그는 약이 독한가 보다 생각했지만 사실은 혈압약과의 상호작용으로 혈류 저하가 심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좋다더라는 말은 근거 없는 확신을 낳습니다. 제품마다 함량, 흡수율, 제형이 모두 다르고 개인의 간, 신장 기능도 제각각입니다. 그런데도 다들 괜찮다더라 라는 이유로 자신에게 맞는지도 모른 채 여러 종류를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치매 예방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믿음은 더 강해지죠. 제가 자주 들은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 영양제 먹어도 되나요? 저는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믿지는 마세요. 영양제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치료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영양제를 과신하는 이유 중 하나는 편안함입니다. 병원에 가면 검사, 대기, 비용. 복잡한 과정이 부담스럽지만 영양제는 단순하고 손쉽습니다. 그러나 편안한 선택이 늘 올바른 선택은 아닙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치매 환자의 약 40%가 의사 처방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병행하고 있었고, 그중 30% 이상은 상호작용 위험이 높은 성분을 함께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한 예로 은행잎 추출물은 혈액순환을 돕지만 혈액을 지나치게 묽게 만들어 혈압약이나 아스피린과 함께 복용 시 출혈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오메가3를 고용량으로 복용하면 기억력 개선보다는 오히려 인지 기능 저하가 나타난 경우도 보고되었습니다. 이 모든 정보가 포장지에는 적혀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당신의 주변에도 건강정보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카카오톡 단체방, 유튜브 광고, 친척의 추천. 그들은 이건 의사들도 몰라요 라고 말하지만 진짜 의사라면 그 말에 먼저 의심을 품어야 합니다. 과학은 검증을 거칩니다. 하지만 좋다더라는 검증이 아닌 전달에 불과합니다.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은 균형입니다. 단일 성분 하나가 뇌세포를 살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 영양소와 생활 습관이 함께 작용해야 시너지가 생기죠. 당신이 매일 먹는 음식, 수면의 질, 스트레스 관리가 영양제보다 훨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좋다더라는 말 뒤에는 늘 누군가의 이익이 숨어 있습니다. 광고는 불안을 자극하고 그 불안은 당신의 지갑뿐 아니라 시간과 기회까지 빼앗습니다. 혹시 지금도 식탁 위에 여러 병의 영양제가 놓여 있다면 한번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건 내 몸을 위한 걸까? 아니면 내 불안을 달래는 걸까?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예세포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잃는 것은 기억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뇌세포 손상이 왜 되돌릴 수 없는지, 그리고 왜 조기 개입이 중요한지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치매를 이야기할 때 가장 자주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자. 조금 더 먹어보고 나아지면 병원 가자. 그러나 이 말만큼 위험한 선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뇌세포는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뇌는 매 순간 수십억 개의 신경세포가 신호를 주고받으며 작동합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이름을 기억하고 표정을 알아보고 사랑을 느끼죠. 하지만 이 정교한 연결망은 생각보다 섬세합니다. 혈류가 잠시라도 줄거나 염증이 생기면 신경세포는 빠르게 약해집니다. 그리고 한번 손상된 세포는 대부분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박 어르신의 MRI 영상에서도 그 사실이 선명했습니다. 해마 부위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었죠. 그는 여전히 기억력 영양제를 꾸준히 먹고 있었지만 그 사이 뇌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영양소는 흡수되지만 손상된 세포를 되살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장기 중 일부는 재생력이 뛰어납니다. 피부는 상처가 나도 아물고 간은 일부 절제해도 다시 자라죠. 그러나 뇌는 다릅니다. 손상된 신경세포를 대신할 새로운 세포는 거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회복이 아니라 지연아입니다. 즉, 얼마나 늦추느냐가 곧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뇌세포는 산소와 포도당을 끊임없이 필요로 합니다. 혈류가 줄면 이 두 가지 공급이 막히고 세포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기능을 멈춥니다. 이를 신경휴면 상태라고 부르는데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결국 세포는 죽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혈류를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는 치료가 매우 중요하죠.
한 번은 제 진료실에 72세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3년 전만 해도 멀쩡했는데 요즘은 숫자 계산이 너무 힘듭니다. 검사 결과 뇌의 전두엽 일부가 이미 위축되어 있었어요. 그분은 매일 오메가3와 비타민을 챙겨 드셨지만 혈압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 뇌로 가는 혈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었습니다. 즉, 좋은 영양제를 먹고 있었지만 정작 뇌로 산소와 영양이 도달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처럼 뇌세포는 기다림을 싫어합니다.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면 그때부터는 영양제를 아무리 먹어도 효과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신경망의 연결 자체가 이미 끊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치매 치료의 핵심은 빠른 약이 아니라 빠른 발견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치매는 발견 시점에 따라 예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초기 6개월 내에 치료를 시작한 환자는 기억력 유지율이 3년 후에도 60% 이상 높았고 1년 이상 미루면 회복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시간이 곧 치료의 질을 결정하는 셈입니다. 이쯤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말이 정말로 기다림일까요? 아니면 두려움의 다른 표현일까요? 병원 진료에 대한 부담, 약에 대한 불신, 혹은 괜찮을 거야라는 막연한 희망이 우리를 붙잡고 있진 않나요? 저는 환자에게 종종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치매는 두려운 병이 아닙니다. 늦게 발견되는 병일 뿐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여전히 당신의 뇌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새로운 기억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영상을 보고 있다면 오늘이라도 가까운 병원에서 기억력 검사를 받아보세요. 5분 남짓이면 충분합니다. 그 검사가 당신의 뇌를 지켜줄 가장 값진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영양제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즉 밸런스의 붕괴, 좋은 영양소라도 균형이 깨지면 왜 오히려 뇌가 약해지는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영양제는 좋은 건데 많이 먹을수록 좋지 않나요?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중요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뇌 건강에서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균형, 즉 밸런스입니다. 박 어르신의 사례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그는 오메가3, 은행잎 추출물, 비타민 B 복합제를 동시에 섭취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뇌 건강에 좋은 성분들입니다. 그런데 섭취량과 시기가 맞지 않으면 이 유익한 영양소들이 오히려 서로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이지만 오메가3 지방산의 산화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좋은 지방이 쉽게 변질되고 체내 염증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높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B6와 비올리우민은 기억력 유지에 도움을 주지만 고용량으로 장기간 복용하면 신경에 자극을 주어 손발 저림, 불안 증세가 생길 수 있죠. 이처럼 영양제의 밸런스 붕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뇌의 섬세한 화학 반응을 교란시킵니다. 뇌는 항상 일정한 비율로 영양소를 요구합니다. 철분, 아연, 마그네슘, 비타민 등 각각이 퍼즐 조각처럼 맞물려야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만들어집니다. 하나가 과하거나 부족하면 전체 시스템이 흔들립니다. 식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만 먹으면 단백질이 많으니 좋겠지. 하지만 과도한 단백질은 신장을 피로하게 만들고 간의 해독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결국 뇌로 가는 영양 공급이 막히죠. 반대로 너무 채소만 먹으면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해 신경 전달 물질 합성이 느려집니다. 영양제는 마치 연료 첨가제와 같습니다. 자동차 엔진에 기름이 충분히 들어있어야 첨가제의 효과도 제대로 납니다.
기본 연료가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첨가제를 넣어도 엔진은 버벅거리죠. 우리 몸도 같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와 수면이 기초입니다. 그 위에 영양제가 보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제가 40년 동안 환자들을 지켜보며 깨달은 진리는 단순합니다. 균형이 무너지면 건강도 무너진다. 한쪽만 믿고 나머지를 놓치면 그 순간부터 불균형의 사슬이 시작됩니다. 특히 뇌는 다른 장기보다 민감합니다.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의 미세한 차이만으로도 신경 전달의 속도가 바뀌고 기억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한 번은 67세 여성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하루에 비타민 10종, 미네랄 5종을 챙겨 먹고 있었습니다. 몸에 좋은 거니까 괜찮겠죠? 라고 하시길래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비타민 D 과다증으로 인한 칼슘 불균형이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근육이 뻣뻣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었죠. 결국 약을 줄이고 식단을 조절하자 3개월 만에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밸런스는 적정선을 의미합니다. 하루 8시간 수면, 꾸준한 걷기, 가벼운 단백질 섭취와 충분한 수분. 이 단순한 루틴이 수십 가지 영양제보다 강력합니다. 뇌는 규칙성을 좋아하는 기관이기 때문이죠. 리듬이 안정될 때 신경 전달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혹시 당신의 식탁 위에 뇌 건강용 영양제가 여러 병 늘어서 있다면 그중 절반은 줄이고 대신 리듬을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햇빛을 쬐고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고 저녁에는 기기를 멀리하고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그 작은 습관들이 뇌의 화학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뇌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진짜 적은 영양 불균형이 아니라 혈류와 염증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왜 뇌혈류와 염증 조절이 치매 예방의 핵심인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를 단순히 기억력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그것은 결과일 뿐입니다. 그 원인은 훨씬 더 깊은 곳, 바로 뇌혈류와 염증에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하루 24시간 중 단 한순간도 쉬지 않습니다. 그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심장은 매분마다 뇌로 약 15-20%의 혈액을 보냅니다. 이 혈액이 줄어드는 순간 뇌세포는 산소와 영양을 잃고 신호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세하게 손상된 세포가 수천 개, 수만 개씩 쌓이면 기억력 저하로 나타납니다. 즉, 치매의 시작은 기억이 아니라 순환의 문제인 셈입니다. 혈류가 원활해야 염증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혈관의 탄성이 떨어지고 콜레스테롤이 쌓여 흐름이 느려집니다. 이때 염증 물질이 축적되면 뇌 속의 미세한 혈관이 막히거나 손상되며 신경세포는 점점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집니다. 여기에 고혈압, 당뇨, 흡연, 운동 부족이 더해지면 뇌 속의 미세혈관 염증은 급격히 악화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혈관성 치매로 이어지죠. 놀랍게도 최근 연구에서는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이러한 혈류 장애와 염증 반응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 어르신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혈압이 높았지만 컨디션이 괜찮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며 약을 자주 빼먹었습니다. 그 결과 뇌 속 혈류가 불안정하게 출렁였고 신경세포는 반복적인 산소 부족 상태를 겪었습니다. 그는 매일 기억력 영양제를 먹었지만 정작 기억을 지탱하는 혈류는 돌보지 않았던 겁니다. 이처럼 뇌는 흐름의 장기입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연못이 썩듯 혈류가 정체되면 뇌 속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신경세포를 공격합니다. 특히 염증은 조용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작용합니다. 통증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차리기 어렵죠.
여기서 중요한 건 염증이 단지 외부 감염 때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스트레스, 불면, 불규칙한 식사, 그리고 과도한 설탕 섭취가 모두 내부 염증을 일으킵니다. 당이 높아지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그 틈을 통해 활성산소가 침투해 염증이 지속됩니다. 결국 뇌세포가 쉴 틈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치매를 막기 위해서는 기억력 강화제를 찾기 전에 혈류를 회복하고 염증을 줄이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 시작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매일 30분 걷기, 2리터의 수분 섭취, 기름진 음식 대신 신선한 채소와 견과류, 그리고 잠들기 전 10분간의 명상. 이 4가지 습관이 뇌 속의 염증 수치를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웃음도 혈류를 돕습니다. 웃을 때 얼굴 근육과 흉곽이 움직이며 심박수가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그 리듬이 뇌의 혈류를 자극합니다. 실제로 하루에 10분 이상 웃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뇌혈류 순환 속도가 약 15% 빠르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첫걸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비싼 약도 복잡한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풀어주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것이 영양제보다 훨씬 강력한 순환의 처방입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이 혈류 개선보다도 강력한 2가지 습관, 바로 식습관과 수면 리듬이 어떻게 뇌를 젊게 유지시키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데 있어 영양제보다 훨씬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식습관과 수면 리듬입니다. 단순하지만 수십 년간의 의학 연구가 입증한 2 축이죠. 많은 분들이 그건 다 아는 얘기 아니냐고 말하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적습니다. 먼저 식습관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뇌는 하루 에너지의 약 20%를 사용합니다. 그만큼 연료의 질이 중요합니다. 설탕, 흰쌀밥, 흰밀가루처럼 흡수가 빠른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그 후 빠르게 떨어지며 뇌에 에너지 불안을 만듭니다. 이 불안이 반복되면 신경세포는 점차 둔해지고 기억력 저하가 가속화됩니다. 반면에 통곡물, 생선, 두부, 견과류, 채소처럼 서서히 흡수되는 음식은 뇌에 일정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포만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신경세포의 연결을 강화시키는 재료이기도 하죠. 특히 등푸른 생선의 DHA, 호두의 오메가3, 시금치의 엽산, 두부의 레시틴은 뇌 신경막의 탄성을 유지하고 신호 전달을 매끄럽게 돕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지중해식 식단을 꾸준히 유지한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40% 낮았습니다. 기적의 식단이 아니라 단지 꾸준함의 결과였습니다. 매일 새벽 약간의 물과 함께 한 줌의 견과, 계란 1개, 채소가 풍성한 아침. 이것이야말로 약보다 강력한 뇌의 영양제입니다. 다음은 수면 리듬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이 줄면 어쩔 수 없지라고 하지만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밤에는 뇌 속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글림프 시스템, 글림페틱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낮 동안 쌓인 단백질 찌꺼기, 즉 알츠하이머의 주범인 베타밀로이드를 씻어내는 과정이죠. 이 청소는 깊은 잠, 즉 서파수면, 딥슬립 상태에서만 일어납니다. 하지만 늦은 밤 TV 시청, 스마트폰 사용, 불규칙한 취침 시간은 이 서파수면을 방해합니다. 결국 뇌는 매일 청소되지 않은 상태로 쌓여갑니다. 이것이 1년, 3년, 5년 반복되면 기억력은 서서히 흐려지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70대 초반 한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아무리 영양제를 먹어도 머리가 멍해요. 알고 보니 그녀는 새벽 2시 이후에야 잠들고
아침 유감시에 일어나는 패턴을 수년째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수면 검사 결과 서파수면 비율이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수면 습관을 바로잡고 낮 시간대 햇빛을 쬐는 루틴을 만든 지 3개월 후 그녀는 이제 머리가 맑고 이름이 바로 떠올라요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뇌는 복잡한 치료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일정한 리듬을 원할 뿐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따뜻한 물 한 잔과 가벼운 아침 식사로 하루를 여는 것. 이것이 뇌가 안정감을 느끼는 가장 기본적인 신호입니다. 당신의 하루는 어떤가요? 늦은 밤 TV 리모컨을 손에 쥐고 있진 않나요? 혹은 식사를 급히 때우고 커피 한 잔으로 버티고 있진 않나요? 이 두 가지 습관만 바꿔도 뇌의 염증은 줄고 기억력은 회복됩니다. 이제 우리는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양제보다 강력한 건 리듬과 꾸준함입니다. 그 두 가지가 있을 때 비로소 영양제의 효과도 살아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약은 믿어도 몸은 속이지 않는다. 같은 영양제를 먹어도 사람마다 효과가 다른 이유, 즉 체내 흡수력과 간 신장 기능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같은 영양제를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효과 봤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 말입니다. 왜 똑같은 제품인데 결과는 이렇게 다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양제는 몸 안에서 흡수되어야 비로소 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은 위장을 거쳐 간에서 처리되고 신장에서 걸러져 나갑니다. 즉, 간과 신장이 약하거나 기능이 저하되면 아무리 좋은 성분도 몸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 두 기관의 처리 속도가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흡수되지 못한 영양소는 그대로 배설되거나 심지어 몸속에 쌓여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박 어르신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오랜 고혈압 약 복용으로 간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은행잎 추출물과 오메가3를 함께 섭취했습니다. 그 결과 간 효소 수치가 올라가고 식후 피로감이 심해졌습니다. 그는 영양제 때문이겠어 라며 넘겼지만 몸은 이미 조용히 과부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간은 하루 종일 피를 걸러내며 독소와 노폐물을 처리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 종류의 영양제를 동시에 먹으면 간은 어느 성분을 먼저 처리해야 할지 혼란을 겪습니다. 이럴 때 일부 영양소는 흡수되지 않고 오히려 간세포를 자극해 염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신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이 이들을 걸러내기 위해 과부하가 걸립니다. 결국 노폐물이 충분히 배출되지 못해 몸이 붓고 무겁다는 느낌이 생기죠. 어르신들 중 요즘 몸이 부은 것 같아요. 오후만 되면 머리가 멍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 꽤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영양제 과다 섭취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흡수력의 개인차입니다. 같은 영양제라도 위산의 농도, 장내 세균의 균형, 그리고 소화효소의 활성도에 따라 흡수율이 27.7%까지 달라집니다. 즉, 누군가에겐 기적의 약기, 다른 누군가에겐 그저 비싼 알약일 수 있는 거죠. 이 때문에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양제는 좋은 성분이 아니라 비용이 큰 쓰레기일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정기적인 간 신장 기능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만이라도 혈액 검사를 통해 수치를 확인하면 몸이 어떤 성분을 감당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영양제의 개수를 줄이기입니다. 한 번에 3종 이상 복용하지 말고 하나씩 늘리며 몸의 반응을 관찰해야 합니다. 셋째,
음식으로 먼저 채우기입니다. 생선, 두부, 미역, 버섯, 채소. 자연식은 체내 흡수율이 높고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한 신경학자는 영양제의 효능은 식습관의 1/10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즉, 흡수되지 않는 영양제보다 제대로 씹은 한 끼가 뇌세포에는 더 큰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몸은 속일 수 없습니다. 스스로 피곤하다고 느끼는 이유, 식후에 졸리거나 머리가 멍한 이유, 다 내 몸이 지금 과한이 멈추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식탁 위에 영양제가 줄지어 있다면 오늘은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몸이 쉬어야 진짜 약이 된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회복의 전환점, 하루의 작은 행동들이 어떻게 뇌의 순환을 살리고 잃어버린 기억의 회복을 돕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지만 저는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뇌는 포기하지 않는 장기라는 사실을요. 완벽한 회복은 어렵더라도 작은 행동의 변화만으로도 뇌는 충분히 반응합니다. 그 시작은 걷기입니다. 걷는 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혈류를 자극하고 뇌의 해마를 활성화하는 가장 강력한 자극입니다. 실제로 하루 30분씩 걷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억력 유지율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특히 새벽 공기를 마시며 천천히 걷는 것은 산소 공급뿐 아니라 세로토닌 분비를 높여 기분과 인지 기능을 동시에 개선시킵니다. 제가 돌봤던 76세 남성 환자는 초기 치매 진단을 받고 깊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하지만 가족의 격려로 매일 아침 공원 산책을 시작했죠. 처음엔 10분도 힘들어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30분, 2달 후엔 1시간을 거뜬히 걸었습니다. 놀랍게도 6개월 뒤 재검사에서는 그의 기억력 점수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걷기 시작하니까 생각도 다시 걷기 시작하더군요. 두 번째 변화는 두뇌 자극 활동입니다. 신문을 읽고 글자를 써보고 일기를 적거나 하루를 회상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새로운 연결을 만듭니다. 이런 단순한 활동이 신경가소성, 이 뉴로플라스티시티, 즉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드는 능력을 자극합니다. 심지어 간단한 퍼즐이나 장기, 바둑 같은 놀이도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활성화시켜 뇌세포 간 통신 속도를 높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리듬감입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딱 20분이라도 집중해서 새로운 자극을 주면 그것만으로 뇌는 아직 내게 기회가 있구나 라고 반응합니다. 세 번째는 대화입니다. 조용히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뇌의 언어 중추는 점점 둔해집니다. 특히 혼자 식사하고 혼자 TV를 보는 시간이 늘어나면 뇌는 단조로운 자극에만 노출되어 활성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반대로 사람과 대화하면 뇌는 단어를 찾고 감정을 조절하며 상대의 표정을 해석하는 등 동시에 여러 부위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두뇌 운동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런 숙제를 자주 냅니다. 오늘 하루에 최소 5문장을 말로 나누세요. 가족, 친구, 이웃,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단 문자나 카카오톡이 아니라 목소리로 말해야 합니다. 말하는 행위는 소리, 감정, 기억이 동시에 작용하는 복합적 자극이기 때문이죠. 이 세 가지, 걷기, 두뇌 자극, 대화, 이 단순한 루틴이 만들어내는 변화는 상상 이상입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개선되고 세포 간 신호 전달이 강화되며 무기력하던 감정이 서서히 활력을 되찾습니다. 박 어르신 역시 결국 이 세 가지를 실천했습니다. 매일 오전 7시 산책,
점심 후 신문 읽기, 그리고 저녁엔 부인과 짧은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3개월 후 그는 요즘은 이름이 훨씬 잘 떠올라요 라고 했습니다. 물론 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다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뇌는 완벽을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움직임을 원할 뿐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곧 새로운 연결이 되고 그 연결이 모여 기억과 감정을 되살립니다. 오늘의 첫걸음을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나는 아직 기억할 수 있다. 그 한마디가 뇌를 깨우는 가장 강력한 주문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회복 과정에서 가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사랑과 관심이 어떤 의학적 효과를 가져오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치매는 한 사람의 병처럼 보이지만 실은 가족의 병입니다. 기억을 잃어가는 건 한 개인이지만 그 과정을 지켜보는 가족의 마음은 매일 조금씩 달아갑니다. 그래서 치료의 중심에는 언제나 가족의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박 어르신의 부인은 처음에 남편의 증상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어제 한 말을 또 하고 문을 잠갔는지도 몰라요. 처음엔 화가 났고 나중엔 슬펐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남편분은 일부러 잊는 게 아닙니다. 기억을 잃는 중입니다. 그럴수록 부인께서 화 대신 일정함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가족이 보여주는 일정한 반응은 환자의 뇌를 안정시킵니다. 치매 환자의 뇌는 불확실한 상황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꾸준한 말투, 반복된 인사, 익숙한 환경이 불안을 줄이고 인지 기능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마다 같은 음악을 틀어주거나 식탁 자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그 단순한 반복이 뇌에 여긴 안전하다는 신호를 줍니다. 또한 가족은 환자를 원로 돕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사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감정도 돌보아야 합니다. 많은 보호자들이 내가 잘해야지 라는 압박 속에서 점점 지쳐갑니다. 하지만 보호자가 무너지면 환자의 안정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잠시 쉬는 것도 치료의 일부입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자신의 시간을 갖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커피 한 잔을 여유 있게 마셔보세요. 그 마음의 휴식이 다음 날의 인내가 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느낀 건 치매 환자는 말보다 감정에 반응한다 는 사실입니다. 환자는 단어를 잊어도 감정의 온도는 기억합니다.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목소리, 웃는 얼굴, 그것이 그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신호를 줍니다. 실제로 가족의 미소를 자주 본 환자군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공격적 행동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가족이 해야 할 역할은 완벽한 간병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감정의 등불머리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길을 잃는 마음속에서 그 등불이 환자를 현실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등불은 기억을 지켜주는 또 다른 치료가 됩니다. 한 번은 80세 부부가 제 진료실에 왔습니다. 남편이 치매 중기 진단을 받았고 아내는 이젠 남편이 저를 기억 못해요 라며 울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조용히 아내의 손을 잡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울 때마다 내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해져요. 비록 이름은 잊었지만 감정은 여전히 그 안에 살아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아내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습니다. 치매는 약으로만 돌볼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사랑과 인내, 그리고 일상의 반복이 약이 됩니다. 당신이 환자의 가족이라면 이 문장을 꼭 마음에 새기세요. 당신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약보다 강하다. 가족의 따뜻한 일관성이야말로 환자에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가족의 사랑을 기반으로 의학적 치료와 영양제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면 좋은지, 즉 병원과 영양제의 올바른 병행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약은 독하니까 영양제로 대체할 순 없을까요?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영양제는 도와주는 친구일 뿐 치료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치매를 포함한 인지 저하 질환은 약과 영양제, 그리고 생활 습관이 삼각형처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한쪽만 강조하면 나머지가 무너집니다. 먼저 병원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병원은 단순히 약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치매는 증상만 치료해서는 안 됩니다. 혈류, 염증, 수면, 스트레스 등 복합적인 원인을 찾아내야 하죠. 의사는 약뿐 아니라 생활 습관, 식단, 심리적 안정까지 함께 조율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럴츠 의학적 지도의 역할입니다. 실제로 약물 치료는 뇌세포가 더 이상 퇴화하지 않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도네페질, 도네페칠 같은 약물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분해를 억제해 기억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이 약을 영양제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약과 병행하여 영양 보충을 하면 효과가 더 오래 유지됩니다. 즉, 약은 방향을 잡고 영양제는 그 길을 지탱하는 보조 바퀴입니다. 문제는 이 균형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병원 약은 화학약이라 몸에 나쁘다. 영양제는 천연이니까 안전하다. 이 두 문장 모두 절반만 맞습니다. 모든 약은 용량과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천연 성분이라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따라서 관리되지 않은 복용알이 진짜 위험한 것입니다. 박 어르신의 치료 과정에서도 이 균형의 중요성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처음엔 병원을 피했지만 이후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물 치료와 병행하며 비타민 B군, 오메가3를 적정량으로 조정했습니다. 6개월 후 그의 혈류 수치가 개선되었고 아침마다 멍하던 증상도 줄어들었습니다. 그가 매일 했던 일은 단 하나, 의사와 상의한 뒤 복용량을 기록하고 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병원 진료의 또 다른 장점은 정기 모니터링입니다. 영양제를 오래 먹다 보면 간 수치, 혈당, 신장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사 없이 계속 복용하는 것은 불을 켜지 않고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병원은 단지 약을 주는 곳이 아니라 몸의 변화를 확인하고 조정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한 가지 실용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약과 영양제를 함께 복용할 때는 시간을 2시간 이상 간격 두세요. 특히 항고혈압제, 혈전 방지제, 당뇨약을 드신다면 은행잎 오메가3, 마늘 추출물 같은 영양제는 같은 시간대에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은 습관만으로도 부작용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은 매달 조금씩 변합니다. 따라서 한번 효과를 봤다고 1년 내내 같은 복용법을 유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적어도 3개월마다 복용 일지를 검토하고 의사나 약사에게 상담하세요. 이건 약의 점검이 아니라 당신의 건강의 방향 조정입니다. 치매 치료에서 가장 성공적인 환자들은 약에만 의존하지도 영양제에만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내 몸의 반응을 관찰하는 태도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그 태도가 바로 균형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 두세요. 치료는 의사가 하지만 회복은 당신이 만듭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에서는 그 회복의 여정을 따뜻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께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하며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한 변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치매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나 두렵지만 이제 우리는 그 속에 숨은
또 다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병은 기억의 병이기 전에 삶의 균형이 무너진 신호라는 것, 그리고 그 균형은 오늘부터 다시 세울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수많은 정보와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하나, 마음의 태도입니다. 치매를 예방하고 늦추는 가장 강력한 약은 약통 속이 아니라 당신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더 웃고 조금 더 천천히 걸으며 한 끼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그 습관이 뇌를 지키는 가장 따뜻한 처방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환자들과 함께하며 기적이라 부를 만한 장면을 수없이 봤습니다. 어떤 분은 약을 줄이고도 활력을 되찾았고, 어떤 분은 매일 일기를 쓰며 서서히 잃어가던 단어를 다시 되찾았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박 어르신 역시 그랬습니다. 그는 처음엔 이미 늦었다고 말했지만 지금은 매일 새벽 공원을 걷고 저녁이면 아내와 함께 사진첩을 넘깁니다. 이름은 잊었어도 그때의 미소와 향기는 여전히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예전보다 더 많이 웃어요. 잊는 게 무섭지 않아요. 지금을 느끼니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뇌를 치료하는 것은 약이지만 삶을 치료하는 것은 마음이라는 사실을요. 치매의 진행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속도를 늦추고 삶의 품격을 지킬 수는 있습니다. 그 힘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에서 나옵니다. 지금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회복의 시작입니다. 배우려는 마음, 바꾸려는 의지가 뇌세포를 자극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듭니다. 그 연결이 쌓여서 잃었던 기억의 자리에 새로운 현재의 기억을 심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마치며 당신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은 의사가 처방하지만 희망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걷는 발걸음 하나, 식탁 위에 한 끼,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당신의 선택이 곧 당신 뇌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녁이 찾아오면 하루를 정리하며 이 말을 스스로에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오늘도 내 뇌를 돌보았다. 그 한마디가 내일의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화면을 닫기 전에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그 기억이 바로 당신의 뇌를 가장 강하게 빛나게 하는 순간입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다른 방식으로 우리 안에 남을 뿐입니다. 그리고 꼭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